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13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이 떨고 있나 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당초 예상을 뒤엎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물론 지상 발사형이죠.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애초에는 북한에 대한 그 경고용으로 ICBM, 다시 말하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이제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미니트맨 3라고 해서 사정거리가 13,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떠가지고 이 평양까지 날아가서 평양을 타격하는데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이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할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고 IRBM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ICBM은 인터컨티넨탈 밸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해서 인터컨티넨탈 대륙간 밸리스틱 탄도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요. IRBM이라고 하는 것은 I가 intermediate, 그 다음에 R이 range입니다. B는 ballistic, M은 missile. 그래가지고 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이라고 그래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ICBM은 대개 5,500km 이상의 그 장거리를 이야기하고요. IRBM은 대개 3,000에서 5,000km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가 3,000에서 5,000km 정도 되는 그런 IRBM을 시험 발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행 자체는 한 500km 정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은, 어쨌든 500km 전후 비행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사거리는 3,000에서 5,0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지난 8월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맺었던 그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라는 것을 INF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INF에서 I라고 하는 것이 intermediate, 그 다음에 N이 nuclear, 그 다음에 전력이 forces 해가지고 intermediate nuclear forces라고 해가지고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해가지고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미르 간에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 열을 올렸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너무 이제 소모적이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이 조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 중거리 미사일 이제 더 이상 시험 발사도 하지 말고, 물론 생산도 하지 말고 시험 발사도 하지 말고 배포도 하지 말자, 이것을 금지시킨 조약이 말하자면은 INF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 2월 달에 미국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병기가 뭔가 하면은 SSC-9 9M729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지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지대지 순항 미사일을 문제 삼아서 올해 2월 2일에
INF 조약의 파기를 러시아 측에 통보를 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8월 2일이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조약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이 군비 확장이라고 할까요? 군비 확장의 상징이었던 중거리 핵전력하고 관련해서 더 이상 생산도 말고 시험 발사도 말고 배포도 말고 하는 그 조약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가 급기야는 결국은 뭐 미국이 이 조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결국 뭐 더 이상 INF 조약은 이제 실효성이 없어진 거죠. 그리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8월 18일 날, 그러니까 INF 조약이 만료된 지 16일이 지난 후에 미국은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는 왜 그러면은 미러 간에 지금 냉전 시대도 아닌데 러시아가 살짝 이렇게 해서 우선의 조약 위반을 했고 그다음 이걸 문제 삼아서 미국이 탈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악화가 됐느냐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의 궁극적인 뜻은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미소 냉전 시기에 이제 미국의 적은 소련이었죠.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만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적이라고 하더라도 막강한 그런 적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이 그냥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다 보니까 중국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NF 조약을 체결했던 당사국은 미국과 러시아잖아요. 중국은 여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험 발사도 안 하고 배포도 안 했는데 아니 중국이 수천 기를 그 사이에 가지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중국을 견제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뉴 INF 조약,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플러스 중국까지 해서 미러중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그렇지. 중국이 뭐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천 기를 보유하고 있다.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을 새로운 INF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끌어들여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수천 기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도 폐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를 해서 폐기를 시켜서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이렇게 이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하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게 강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기를 보유할 수 있다. 우리하고 암전레이스 한번 해볼래?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중국 너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천 기를 폐기해라. 그래서 새로운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기존의 미러에 이어서 중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자. 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최근에는 뭐 대개는 뭐 오키나와나 이 필리핀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뭐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 지역을 커버 뭐 하는 수준. 그런데 이제 중국의 불안이 뭐 여기에 그치겠습니까?
그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사시에 한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0에서 5,000km면요, 중국 대륙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미국하고 대치로 가봐야 또 소모전이나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중국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금씩 뭐 그러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도 간접적으로 거론이 되기는 하잖아요. 어쨌건 간에 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북한이야 뭐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이게 아니더라도 괜찮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죠.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고 난 뒤에 미 합참의 그 부참모장이라는 사람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ICBM이죠. 그리고 이제 핵무기 실험 이 중단을 촉구하면서 원래 이대로 준수를 해주기를 요망한다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생산하는 걸로 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용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은 사정거리로 봐서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만일에 여러분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오키나와나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배치가 되면은 뭐 다들 불안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중러 3개국이 다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그림이 있고요. 뭐 작은 그림 속에서는 북한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오키나와나 필리핀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부분을 커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만일에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중국 대륙 본토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죠. 요 최근에 그 한국을 방문했던 왕이죠. 왕이 외교부 부장 겸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은 참고로 부총리급입니다. 왕이 외교부 부장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는 것에 비해서는 한국이 만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 하면은 아마 그 강도가 수백 개 정도 수백 배 정도로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그 아시아 배치 가능성을 자꾸 대두시킴으로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추고홍 대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 핵무기를 배치를 한다면은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주한 중국 대사나 아니면은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미국의 예스퍼 국방장관은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이 배치 지역이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니까 한국도 유사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리고 동맹국가의 협력을 원한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수천 기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결국은 뉴 INF 조약 해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수천 개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게끔 하는 그런 그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가장 발끈할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고 북한도 예외일 수만은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뭐 올 연말까지 뭐 배치를 한다고 옛날에는 한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언을 했었는데 뭐 연말 벌써 지나갔잖아요. 압박을 하는 거죠. 아마 끊임없는 압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뭐 여러분 그 IRBM으로서 사정거리 3,000에서 사거리 3,000에서 5,000km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지만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평양을 30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그렇죠. 미니트맨 3. 뭐 같은 거 유사시에 너가 자꾸 저 말 안 들으면은 우리도 ICBM 시험 발사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북한도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죠. 옛날에 여러분 1960년대 초반에 그 구소련이 바다를 사이로 바로 지금 거리에 있는 아마 그 600km 정도 될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쿠바죠. 쿠반 미슬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아시아 지역 배치를 가지고 이 동북 아시아판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중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연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쨌거나 그 당시 이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그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국은 뭐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쿠바 연안에 대해서 해상 봉쇄라고 해서 네이벌 블라케이드라고 그러거든요. 네이벌 블라케이드를 통해서 아주 뭐 이 강한 그 압박 작전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해상 봉쇄를 통해서 구소련에는 전면전은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쿠바로 향해 가는 소련 함정에 대해서 검색을 단행함으로 해서 강한 이 의지를 표명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600km밖에 안 떨어지는 큐바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도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케네디가 후르시초프하고의 그 신경전에서 단기간에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큐반 미사일 크라이시스인데 잘못하면은 동북아판 큐반 미사일 크라이시스가 조만간 도래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